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제 서울시청의 한 젊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평소에 업무가 힘들다고 했다는데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사는 건 비단 이 28배 젊은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청년들이 지고 있는 또 지고 가야 하는 무게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많은 소식 준비했습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광진구가 923동 청사의 2층과 3층 시설을 맞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래 과천선 차량 기지를 유치하겠다는 곳이 없어 자칫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구 상생협의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운영과 민관 소통 부재로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초등학교 야구대회 4강전이 열리던 오늘 갈산과 강남, 가동과 효대초등학교가 결승 티켓을 놓고 싸웁니다. 광진구 923동 청사 공간을 재배치하는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사 2층과 3층을 바꾸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만 4억 7천여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문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반해 굳이 뭐하러 하느냐, 예산도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성엽 기자. 네, 광진구 923동 청사 2층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조 기자가 나가 있는 그곳이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인가 봅니다. 먼저 현장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 일단 내력벽이 보이고요. 그리고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와보면요, 주방이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국가유공자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비군 중대죠. 동대 본부도 함께 있습니다. 이 2층과 3층을 바꾸겠다는 건데요. 3층은 현재 도서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광진구에는 이달 14일 4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간 재배치를 위해서요. 예. 가장 궁금한 질문인데 도대체 2층과 3층을 왜 바꾸겠다는 겁니까? 말씀드렸듯이 3층은 현재 도서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3층의 이용자들은 유모차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노약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2층 부분에 구름다리를 놔서 예. 그것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도서관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3층에 있는 도서관을 2층으로 내려서 이용객 편의를 높이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불편 민원을 들었습니까? 네, 이 안을 최초로 발의한 한 의원은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았다, 여러모로 불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직접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 주민들은 거의 불편함이 없고 왜 이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반응이었고요. 상주 인원들 역시 왜 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런 불편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펴고 있었습니다. 한 시민은 바벨탑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예. 즉 구현들의 이런 행위가 바벨탑을 쌓기 위한,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한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2, 3층을 바꾸는 거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다 이런 의견인데 그런데 어찌됐든 조 기자 예산은 통과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기하는 안은 거의 다 통과가 됩니다. 예산안 말이죠. 예. 하지만 집행부가 얘기하는 안은 조금 까다로운 편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안은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현장 실사를 와서 9명 중에 한두 명만 빼고는 모두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불필요한 사업이고 과다한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들은 의회에 가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되 조건부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예. 많은 의원들도 반대를 하는데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네, 조건부라는 것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과반의
주민이 찬성을 하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예. 구청에서는 용역 결과 타당성이 떨어지면 사업을 안 할 수 있다, 예산을 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그럴 경우는 거의 없다. 이미 예산이 편성됐으면 불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업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조건부는 사업을 시행할 것을 단서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광진구 구이삼동 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성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단순히 2층과 3층을 바꾸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절차상, 이 과정상의 진행 과정이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2층과 3층이 바뀔지 차후 취재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연결해봤습니다. 네, 이번엔 좀 꽃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요즘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을빛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 한강 시민공원에는 가을의 전령사인 코스모스가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김정필 기자. 네, 구리 한강 시민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코스모스 때문에 그 한강 시민공원 방문객들이 크게 늘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수치상으로도 집계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이진 않겠지만 제 주변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구리 한강 시민공원을 찾고 있는데요. 네. 완연한 가을날이 계속되면서 코스모스가 활짝 펴 이곳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구리 한강 시민공원은 수도권 최대 규모인 5만 9천여 제곱미터의 꽃밭을 자랑하는데요. 예. 해마다 100만 명이 다녀가는데 봄 유채꽃이 필 때와 지금 코스모스가 필 때 가장 많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예. 지난 주말 구리 한강 시민공원을 방문한 차량은 6천여 대로 평소보다 3배 넘게 다녀갔습니다. 예, 아직 화면으로 보니까 완전히 만개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번 주말에는 구리 코스모스 축제도 네네. 열린다고요? 어떤 것들이 마련되죠? 네, 오는 주말 22일부터 24일까지 제17회 구리 코스모스 축제가 열립니다. 네. 구리시는 코스모스 축제가 가을 명품 잔치로 수도권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요. 올해 코스모스 축제는 세대 공감, 오감 만족, 코스모스 추억 만들기를 주제로 열립니다. 네. 한강변에 마련된 코스모스 단지에서 펼쳐지는 코스모스 축제는 볼거리는 물론 즐길 거리와 살거리, 먹거리까지 풍성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어린이를 위한 체험 요소가 빈약한 점을 보완해 100제곱미터 규모의 워터 워크볼 체험장과 에어바운스 놀이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구리 전통시장 판매 부스가 운영되고 네. 중소기업 홍보관과 자매도시 특산품 판매장도 개설됩니다. 예. 그런데 김 기자, 이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 개통 때문에 축제장 입구가 조금씩 옮겨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용객들에게 좀 혼란을 줄 수도 있는데 네네.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구리 포천 고속도로가 지난 6월 개통해 입구가 축제장에서 조금 더 멀리 마련됐습니다. 예. 미리 축제장 입구를 확인하고 출발하시는 게 좋은데요. 남양주 방면에서 구리 한강 시민공원으로 진입하는 길은 남양주 쪽으로 더 내려갔고 서울 방면은 구리 암사대교 전에 축제장으로 진입하는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차량이 정체될 경우 길을 우회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지난해 축제 때 20만 명이 다녀갔는데요. 구리 한강 시민공원을 찾을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도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강바람을 맞으며 코스모스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 이번 추석 연휴가 열흘이나 되는데 아마 그때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어떻습니까? 그때까지 코스모스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추석 연휴에까지 코스모스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한창 꽃대를 올리고 형형색색으로 피어나면서 말 그대로 장관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멕시코 원산의 1년생 초인 코스모스는 발화 온도가 25도씨 이상이라 늦게 싹이 터 자라기 때문에 10월에까지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코스모스는 만개하기 시작해 추석 연휴에 마지막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구리 한강 시민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정필 기자였습니다. 구리 한강 시민공원 유채꽃 소식을 전해드린 게 얼마 전 같은데 벌써 코스모스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번 연휴 때 한 번쯤 산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리 한강 시민공원 연결해봤습니다.
보도자료 속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국 지자체에서는 민관협력이라는 단어가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민간과 행정력이 합심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였는데요. 강동구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구성되어 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가구 기업의 입점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지역 가구 업계에 지원 방안이 집중돼 왔는데요. 상생협의체가 구성된 지 수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강동구가 추진해온 상생협의체는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점검해봤습니다. 강동구가 지난해 10월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이케아 입점을 앞두고 강동구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정기적인 회의와 전문위원 자문을 거쳐 상생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 특강과 토론을 통해 지역 상권을 강화시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지역 발전에 초점을 맞춘 강동구의 상생협의체는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한 상생협의체는 지금까지 7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구청 관계자와 소상공인, 전문가 패널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논의했습니다.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문가 초청 특강에서는 대형 가구업체의 입점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내용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가구점들이 판매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동구 현실과는 무관한 내용의 특강들만 진행됐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광명은 이케아 자리하고 이 가구 단지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우리는 여기 바로 여기 있지만 이제 그런 여건상 우리가 이제 그런 반론을 좀 했었지. 그건 거기 지역하고 우리하고 전혀 틀리다. 현실성이 안 맞는 거지. 올 7월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상생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분야의 해당 부서들과 의견을 조율해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최소한의 건의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구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천호동의 경우 좁은 도로와 부족한 주차 공간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 상인들은 노후된 천호동 지역을 고려한 교통행정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가구는 뭐 부피하고 무게가 있으니까 짐을 싣고 내리는 것은 매장 앞에서 하는 거를 좀 유예를 해주고 저 구에서 운영하는 그 주차장 그거라도 좀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달라. 그 문제는 요 전에도 저희가 이제 만났을 때 그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거든. 그 관철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에 대해 강동구는 주차 문제로 민원이 많은 만큼 관련 부서와 의견을 조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차 문제로다가 이렇게 요구안이 있었어요. 주차 상하차 문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정차 문제랄지 뭐 주차장 사용하는 거랄지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동구는 지난해 6월 이케아가 입점한 광명시를 방문하는 현장 답사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광명시를 방문했던 강동구 가구업계 상인들은 광명시가 아니라 용인에 마련된 가구단지를 벤치마킹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인접지역에 가구 소상공인들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요구지만 강동구는 현실화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광명 그 가구거리도 실제 무슨 혜택을 받는 게 없어요. 저희 지금 현재 그 처한 이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고 그 어떤 참고를 해서 우리가 여기에 좀 적용해 볼 것도 전혀 없었어요. 대형 가구기업 앞에서 민관이 머리를 맞댄 상생협의체는 아직까지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안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가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진정한 의미의 상생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때입니다. 민관, 둘 중 하나라도 상생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상생은 공허한 외침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였습니다.
지난해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결정고시 된 위례과천선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역사 유치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기지 위치를 놓고 자치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칫 사업 자체가 표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위례과천선에 역사를 신설해달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지난해 4개 지자체가 벌인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노선안에 역사 2개를 더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까지 3개의 노선안을 놓고 연구 용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검토 단계인 노선안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4개 단체장이 제시한 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경제성과 합리성이 없는 안을 제시함으로써 갈등과 분열이 조장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지역의 역사를 유치시키기 위해 정략적 모의를 하고 있다는 문서가 일부 아파트 단지에 배포된 사례를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역사 위치까지 정해서 국토부에 건의했다는 등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1월까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 종합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벌여 연내 위례과천선을 국토부의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노선안에 대한 갈등이 불붙고 있는 데다 현재 차량기지를 유치하겠다는 곳이 없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임의로 이제 그린 거죠. 누구 집 앞에 뭐 번지까지 이렇게 지정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가천시 이제 뭐 의회라든가 일부 지분지 반대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이제 사업이 좀 진척이 좀 어려운 거죠. 국토교통부는 노선의 경제성이 확보되고 차량 기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15km에 달하는 노선 가운데 85%가 서울시 구간인 만큼 자치단체가 사업 주체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노선안과 차량기지 위치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위례과천선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가을이 반가운 이유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소식입니다. 예선전과 결승 토너먼트를 통과한 8개 팀이 4강 길목에서 만났습니다. 8강전답게 울고 웃는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는데요. 과연 4강 티켓은 어느 팀 손에 쥐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8강전 첫 경기는 갈산과 배군의 경기입니다. 역전의 재역전이 펼쳐졌는데요. 6회 말 터진 갈산 유한준 선수의 2타점 2루타로 갈산이 배군을 10대 9로 꺾었습니다. 이어서 강남과 사당의 대결입니다. 선취 득점을 올린 쪽은 강남인데요. 하지만 사당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8강 첫 경기와 마찬가지로 역전의 재역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강남이 9대 6으로 사당을 제압하고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가동과 봉천의 대결입니다. 먼저 기세를 올린 쪽은 봉천인데요. 하지만 가동의 저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승부의 분수령은 4회 말인데요. 가동이 석점을 뽑아내면서 최종 점수 8대 5로 봉천을 꺾고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효재와 방배의 대결인데요. 3이닝 무실점, 결승 3점 홈런, 투타에서 맹위를 떨친 효재 이서연 선수의 활약 덕에 효재가 방배를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계속해서 4강 경기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첫 경기는 갈산과 강남의 대결입니다. 양팀 모두 8강전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올라온 만큼 그 기세가 매서운데요. 어느 팀이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가동과 효재의 대결입니다. 이번 대회 최강 전력으로 꼽히는 가동과 전대회 준우승팀 효재가 4강전에서 만났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20일 오후 2시 열리는 제14회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결승전은 MBC 스포츠 플러스2와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채널 1번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가을이 반가운 이유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소식이었습니다. 포천시는 추석 연휴와 명성산 억새꽃 축제를 앞두고 야생 독버섯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대부분의 독버섯 중독 사고는 일반인들이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생김새와 질감 등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워 발생합니다. 독버섯은 가열해도 독성이 남아있고 야생버섯을 섭취한 뒤 구토와 오한, 호흡곤란 증세 등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11일 포천시의 한 마을회관에서는 야생버섯을 조리해 먹은 주민 18명이 급성 보통과 구토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마포구와 마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6일과 17일 푸드트럭존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마포 푸드트럭존은 월드컵 공원 내에 위치한 마포 농수산물시장 앞에 자리했으며 모두 10개 푸드트럭이 운영됩니다. 마포 푸드트럭존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 사람마중은 5개의 푸드트럭과 버스킹 공연, 예술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푸드트럭존은 우선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하며 성과에 따라 운영 시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는 23일에는 마포 푸드트럭존 공식 오픈 행사와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연천군 장남면 통일바라기 축제가 역대 최다 방문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고구려 유적지인 호로고루성에서 지난 14일부터 나흘 동안 열린 축제는 사진 공모전을 비롯해 노래자랑과 7080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와 맞물린 행사 기간에는 지난해보다 방문객이 2배 이상 증가해 15,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아이볼래 밭일할래라고 물으면 밭일을 한다는 말이 있죠. 아이를 메고 밭일을 해야 하는 요즘 맞벌이 부부들의 힘듦이야 오죽하겠냐마는 여기에 맞벌이임을 드러내선 레이스에서 뒤처지는 압박감이 또 다른 무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밥 한 공기에 간장 한 종지만 있어도 행복했다는 어느 가난한 부부의 얘기처럼 왕후의 밥과 거린의 차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렸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퇴근을 할 겁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